참 정말. 외웠어? 외웠어? 아직 안 외웠지? 빨리 와, 지금. 자, 이게 사인 법칙 공식이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공식. 여기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면 이거였지? 근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저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저 공식들을 갖다가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 그 적용해야 될 상황이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 적용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적용을 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었어, 첫 번째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이러지 말고. 이게 뭐야? 세연아, 이거 뭐야? 어제 배웠잖아. 세연아, 이거 뭐야? 어? 그러니까 그렇지, 반지를 뭐해, 반지를? 그래, 왜 저번에 반지를? 첫 번째 상황이 뭐였어? 왜 저번에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뭐였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이 변과 마주보는 내가 크기를 할 때, 그치? 세 개 다 먼저 걸렸네. 하나 먼저 걸렸네. 한입처럼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나 지금 벅발이 안 걸리지. 바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 기본. 내가 어디 쓴다고 했어? 전에요. 메이저건 같은 소리 하는데, 메이저건은 사인에서만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원이 주어져야 될 거야. 여기 공식 봐봐. 지름 있어? 없잖아. 공식 보고 힌트 얻어. 이 공식 쓰려면 뭐가 필요해? 이것도 아니야. 이 공식 쓰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세변의 길이지. A, B, C 세변의 길이. 첫 번째 사람이 세변의 길이나 세변의 길이 필요할 때 두 번째가 뭐였어? 두 번째가 뭐였니? 한 번 더? 두 변의 길이랑 이제 이거 두 변의 길이랑 뭐? 끼인각이라고 해라 또? 한 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 적용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코사인 값을 알면 문제 풀 때 어떤 것도 다 구할 수 있다 해서 나머지 사인 값, 탄젠트 값, 모든 삼각함수 값 다 구할 수 있다였지. 자, 한번 들어갈게요, 얘들아. 198페이지.
문제 읽어 얘들아. 읽었어? 자, 그럼 볼게. 나무가 두 개가 주어져 있지. 한 개는 A 지점에, 한 개는 B 지점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요 A, B, D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보자고. 삼각형 주어졌지? 두 배의 길이랑 뭘 알아? 한 내각의 크기 알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럼 여기를 C가 마주보고 있는 단위니까 내가 C라고 보면 공식 이거 쓰면 되겠지? C의 제곱은 이거 제곱 4배 이거 제곱 3600이지. 마이너스 2배 40 그 다음에 60 코사인 얼마? 그럼 블라블라로 나올 거야. 그러다 루트 씌워갖고 구하면 되겠지? 안 한다? 536 별표하나.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잘 봐봐. 얘들아 문제를 읽어. 이 원모양의 호수 가장자리의 세 지점 ABC에 대해서 AB가 8km, A가 5km, A가 7km래.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이 호수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자 이렇게 나와있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잘 봐. 무슨 원이야? 외접원. 그리고 대놓고 지금 문제에서 이 외접원을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사인 법칙 써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야 돼. 그래서 사인 법칙 쓰려고 이제 딱 보니까 삼각형 무슨 길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지. 세변의 길이만 가지고는 그 공이 쓸 수 있냐 없냐? 못 써. 그냥 코사인 법칙도 써야 돼. 이 문제가 내가 어저께 말한 대표적인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랑 둘 다 쓰는 문제라고. 근데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야. 모의고사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와. 볼게. 그럼 일단은 요놈 이용해갖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럼 세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적용시키는 코사인 공식은 이거지. 그럼 요 각 A에 대한 코사인 A 값 구해도 되고,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해도 되고, 각 C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해도 되고, 그건 얘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면 난 이걸로 해볼게. 코사인 A는 자 2배 이거지. 그럼 8 곱하기 7 이렇게 쓰고, 이거 제곱해서 올리라 했다. 그러면 64 더하기 49 마이너스 25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아이고 잠깐만 얼마냐 113 4에 3가 그래서 여기는 13대 11이지. 자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오는 1 4분면 2 4분면 A가 1 4분면 얘가 그럼 직각삼 한번 그려. 왜냐면 우리 지금 사인 값 구해야 굳이 사인 값 좀 안 써도 되잖아. 자 그럼 얼마냐 여기가 A 이렇게 있고 이거분의 이거가 14분의 11이지. 얘들아 14 제곱하면 얼마? 얘들아 제곱수 외울 때 있잖아. 15 제곱까지는 그냥 외워놔라. 구구단처럼. 그래야지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 속도가 붙어요.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그렇지. 외우는 문제. 그리고 거듭 제곱도 2의 10제곱까지 외워놔. 그래야 지수 관련된 문제 풀 때 편하다고. 196 11 제곱하면 121이지. 그럼 내가 뭐에다가 75 루트 75니까 53인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A는 14분의 53을 내가 사인 A를 구하기 위해는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요 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사인 합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R은 사인 A분의 얘 마주보고 되는 게 뭐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 사인 A는 C타분의 5 해갖고 이거 구하면 돼. 이 연결해서 계산은 니네들 알아서 하고. 그치? 자, 넘어갈게. 자, 숙제. 이 수열.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한번 빠진 적 있나요? 빠진 적 있어, 내가? 언제 빠졌어? 아니, 저번에 할머니 들어왔을 때 말고, 할머니 들어왔을 때 빠진 거 내가 보강해줬잖아. 보강하지 않았어? 몇 번째 그거 말고 나 또 빠진 적 있냐? 그치? 수열도 들어가겠다. 수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얘들아. 수를 갖다가 나열한 상황을 갖다가 수열이라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갖다가 눌러주는 얘들아. 첫 번째 숫자는 1이지. 두 번째 숫자는 2지. 세 번째 숫자는 얼마? 3. 네 번째 숫자는 4. 다섯 번째 숫자는 5. 여섯 번째 숫자는 6. 일곱 번째 숫자는 얼마나? 7이라는 게 추론이 되지. 여덟 번째 숫자는 8. 아홉 번째 숫자는 9.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자,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나열을 한 거를 이것도 수열이라고 해. 그리고 또 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내가 숫자를 갖다 나열했어. 이것도 수열이긴 수열이야. 근데 봐봐. 얘는 첫 번째 숫자가 얼마야? 1이지. 두 번째 숫자는 100. 세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10. 네 번째 숫자는 50이지. 다섯 번째는 87. 여섯 번째는 루트 2.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는? 모르지. 모르지. 이건 추론 가능 불가능. 추론 불가능.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첫 번째가 얼마야? 2지. 두 번째가 얼마? 4. 세 번째가 얼마? 3. 네 번째가 얼마? 8. 다섯 번째 10. 여섯 번째 얼마? 12. 일곱 번째는? 14. 여덟 번째는? 16. 아홉 번째는? 18. 이것도 추론이 가능하지. 얘들아, 수열 같은 경우는 이처럼 규칙성이 있게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 두 번째 수열은 규칙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못했잖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뭐가 올지. 얘는 규칙성이 있지. 오케이? 이 모든 수열들을 갖다가 다 수열이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뤄.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수열을 갖다가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다가 수원에다가 왜 수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편제시켜서 너네들한테 배우게끔 만드는 거냐면, 너네들한테 추론 능력 키우게 하려고. 이 단어를 배우게 해서 너네들한테 추론 능력을 키우게 하려고 수열을 갖다가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이 수열을 갖다가 문제에서 출제되잖아. 그러면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을 갖다가 제시를 한 다음에 100번째, 뭐 2번째, 뭐 아니면 뭐 10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에서 제시된 수열을 보고 거기서 규칙성을 너희들이 찾아내서 그 규칙성을 적용해서 10번째 숫자가 뭐가 오는지, 또는 5번째 숫자가 뭐가 오는지, 15번째 숫자가 뭐가 오는지, 그걸 갖다가 파악하는 능력을 갖다가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열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은 이런 수열은 배우겠다고 안 배우겠다고? 안 배우겠다고. 다시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야, 규칙성이 없는 수열이야?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지? 첫 번째 숫자 얼마? 1. 두 번째 숫자 얼마? 3. 세 번째 숫자 얼마? 5.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뭐겠어? 15겠지. 아홉 번째는 17. 오케이? 그럼 볼게. 자, 지금부터 내가 용어 정리를 할 거거든? 첫 번째 숫자 있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 이렇게 읽어.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숫자들 있잖아. 숫자들한테 넘버링을 붙여줄 거거든? 이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항 이렇게 읽어.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항 이렇게 읽어. 세 번째 숫자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읽어. 이걸 갖다가 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소문자 A 이렇게 쓰고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숫자 조그맣게 1 이렇게 쓴다고. 그럼 이게 뭐? 첫 번째 항이란 뜻이야. 얘가 A1이라고 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항은 A2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가 이면으로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이야. 얘는 A3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쓴다고. 됐어? 근데 봐봐. 선생님이 이 수열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지금 A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 그래서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적는 건데 이 수열의 이름을 갖다가 꼭 A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그건 아니야. 다른 문자 써도 돼. 이 수열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B라고 붙인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 B1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B2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B3, B4, B5, B6, B7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또 하나만 더 할게. 얘네들을 갖다가 함수로도 볼 수 있거든? 첫 번째 항이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자, 여기다가 문자 n을 썼어. 그럼 여기다가는 숫자를 갖다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1이지. 2를 대입하면 A2지. 3을 대입하면 A3이지. 됐어? 나 지금 n에다가 대입했다고 했지?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A2, 3 대입하면 A3. 그럼 이걸 갖다가 함수 기호로 표기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얘를 갖다가 F1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저 수열의 이름 갖다가 F라고 붙이면 fn이라는 요 함수 표기법을 통해 갖고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F1, 얘는 F2, 얘는 뭐라고? F3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얘는 F3, F5, F6, F7. 그러면 얘들아 수열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수열들 같은 경우는 함수값들이야. 함수값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이 이렇게 받아들여. 이거 적어놔. 수열에다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갖다가 쭈루루 나열을 한 게 수열이 받아들이는데 봐봐. 이거 y는 fn이라는 함수 갖고 왔어. 얘네다가 1을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지, 2를 대입한 게 두 번째 항이지, 3을 대입한 게 세 번째 항이지, 4를 대입한 게 네 번째 항이잖아. 수열 같은 경우는 쭈루루 이렇게 나열을 하면 각각의 항들마다 카운팅을 시킬 수 있다 했지. 얘는 첫 번째 이렇게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할 수밖에 없다고. 얘는 두 번째지. 그래서 2를 대입할 수밖에 없어. 세 번째는 3. 그래서 뭐? 정역이 뭐 올 수밖에 없다? 자연수 올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그럼 수열 같은 경우는 얘들아 만들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 자, 내가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홀수들의 숫자들 갖다 나열한 수열이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자연수를 갖다가 나열한 이 숫자들도 수열이라고 말을 했지. 또 이거는 짝수들을 갖다 나열을 한 거잖아. 근데 이 수열도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열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이런 수열도 있어. 이것도 숫자를 나열하고 하니까 수열이잖아. 근데 규칙성이 있니 없니? 규칙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 추론이 가능하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마의 수열이야? 1. 두 번째 항은 0. 세 번째 항은 1, 0, 1, 0, 1, 0. 그 다음 또 1, 0, 1, 0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수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니네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만약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서 수열 관련된 개념 배우면 수열의 개념은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고등학교과 과정에서는 감사하게도 그 많은 수열들 중에서 특수한 수열 2개만 갖고 와서 배울 거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알려줄 거면 등비 수열이라고 알려줄 거거든. 고등학교과 과정에서는 수열의 종류가 되게 많다 했다. 그 많은 수열들 중에 딱 2개만 갖고 와서 배울 거야. 첫 번째가 뭐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이거 한문 표현이거든. 등자가 같을 때 이거는 차야. 차가 같은 수들이라는 얘기야. 다시 차가 같은 수들을 갖다가 쭈루루 나열을 했다는 뜻이야. 그럼 보자. 첫 번째 항 내가 1이라고 할게. 자, 두 번째 항 3이라고 할게. 내가 저거 그냥 똑같이 갖고 올게. 세 번째 항이 얼마냐면 5라고 할게. 얘들아, 네 번째 항이 얼마냐면 7이라고 할게. 자, 다섯 번째 항 얼마? 9. 자, 이런 수열들을 갖다가 쭈루루 이렇게 나열을 했어. 그럼 보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는 얼마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는 얼마야? 2지. 여기다가 얼마? 플러스 2만큼 추가하면 3이 되잖아.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도 얼마야? 2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그래, 이것도 2야. 얘도 2. 얘네들은 차이가 전부 다 일정한 수열이지. 차들이 전부 다 같은 수열이지. 그럼 이 수열이 무슨 수열?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라고. 자, 이건 이런 수열을 갖고 왔어. 이 수열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거든. 왜냐면 각 항들의 차가 다 일정해. 똑같아. 이거 얼마야? 차이가 2지. 이것도 차이가 얼마야? 2지. 이것도 차이가 얼마야? 2지. 이것도 차이가 얼마야? 2. 그럼 이것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습니까? 자,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내가 설명을 할까? 뭐냐면 봐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이 수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교과서에 편제시켜서 너네들 배우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추론 능력을 갖다가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등비 수열도 똑같은데 뭐냐면 이쪽 파트에서 이런 수열들을 주고 보통 100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봐. 그럼 100번째 항까지 다 나열할래? 미친 짓이지.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규칙성을 적용을 시켜서 100번째 항을 다음 찾아내죠. 그거 어떻게 찾아낼까? 이렇게 찾아낼까? 봐봐. 이렇게 짝수들을 갖다 쭈르르 나열하는 수열이 있어. 여기서 100번째 항을 갖다 좀 찾을 때 이렇게 찾아내는 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얼마를 더했어? 2 한 번만 더했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2를 몇 번 더했니? 2번 더했지. 자, 다시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2를 몇 번 더했어? 3번 더했지.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2를 몇 번 더했어? 4번 더했어. 느낌 오니? 다시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이 2를 갖다 몇 번 더해서 한 번. 세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이 2를 몇 번 더해서 두 번. 그럼 100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2를 몇 번 더하면 돼요? 99번이겠지. 그럼 그걸 갖다 식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수열이 이름 갖다가 A라고 할게. 그러면 A 10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이거지. 내가 일단 표기법으로 먼저 써볼게. 99번 곱하기 얼마인데 2 비슷한데 그치? 아 그리고 얘들아 용어 하나만 더 설명할게. 요 일정한 차들 있지? 요 일정한 차를 이 등차수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 이렇게 불러. 그리고 보통 기호로 알파벳 D 이렇게 써. 됐으니까 그럼 다시 얘들아 10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갖다가 몇 번 더했다고 99번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첫 번째는 2지? 더하기 얼마야? 198이지. 그래서 얼마? 20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런 수열이 있어. 얘들아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 4인 등차 수열이야. 나 이렇게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이놈의 58번째 항 구하고 싶어. 58번째 항? 그럼 보자.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갖다가 4를 몇 번 더했어? 한 번 더했지.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 구하려면 공차를 몇 번 나오면 돼? 두 번. 58번째 항? 57번 나오면 되겠지, 공차를. 그래서 A 58, 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58 곱하기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공차를 보통 표기법으로 알파벳 D 쓴다 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공차가 얼마라고? 4라고. 그래서 이거 다시 계산할게. 1 플러스 58 곱하기 4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확장해서 한 개 더. 선생님이 이제는 뭘 구하고 싶냐면 n번째 항의 수열을 구하고 싶어. 왜 n번째 항이냐면 봐봐. 이걸 갖다가 우리가 n번째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주어진 수열에 일반항 이름 이렇게 부르기도 해. 얘가 왜 일반항이냐면 봐봐.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의 식을 알고 있으면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n에다가 100 대입하면 바로 100번째 항 구할 수 있지.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바로 몇 번째 항?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n번째 항을 갖다가 보통 일반항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이 AN을 구하면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갖다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이거 공식으로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 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갖다가 몇 번 더하면 n번째 항이 되니. 자 다시 얘들아 갑자기 문자가 나와서 헷갈리지 마. 100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더했어? 99번 더했지. 58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미쳤어. 공차를 몇 번 더했어? 57번 더했지. 됐어? 그럼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그래서 n-1번이잖아. 그래서 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이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이야. 이게 어디 나와있냐면 205페이지에 중심개념 박스 있지. 첫 번째 중심개념 박스 별표 하나. 됐어? 얘들아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확장시켜볼게. 이걸 내가 고3 애들한테 설명하는 실전 개념인데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서 봐봐. 얘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길래. 자, 지금 욕심 좀 부리는 거야. 그 수열은 함수로도 쓸 수 있다 했지. 그럼 얘를 fn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변수는 n이지.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결정되잖아. 변수 n이지. 그럼 얘는 봐봐.
A1 다시 전개해볼게. 이렇게 되지. 자, 다시 n에다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야, 2 대입하면 두 번째 항, 3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야. 그러면서 변수는 n, t는 공차지, 숫자로 주어지겠지. A1은 첫 번째 항이지, 숫자지. 그럼 A1이랑 t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럼 이걸 갖다가 n에 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되지. n에 관한 1차, 그 전체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얘네가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지. 등차수는 1차 함수다. 등차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시 수열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등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 공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슨 기능? 기울기.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모든 교과서, 모든 참고서에 등차수에 대한 일반항 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난 이렇게 외우는 거 변경하지 않겠어. 이거는 문제 풀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외워. 이게 1차 함수의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잘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니까 이걸로 외워보려고. 이걸로 외우지 말고 등차수의 일반항 식을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t 이렇게 외워보려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걸로 바꿨어. 자, 이제 문제 들어갔거든. 넘어가야 돼. 우리 6페이지. 자, 536번. 자, 제 3항이 얼마나 얘들아? 8이라고 되어 있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 등차수의 이름을 A로 이름을 붙인 거야. 문제에서. 어? 그럼 볼게. 세 번째 항이 8이라고 해서 그냥 X는 되겠지. 자, 공차가 얼마나 했냐면, 공차가 이제 그때 뭘 구하라고? 일반항 이거 구하라 했지. 얘들아, 일반항 식이 공식이 어떻게 됐어? 아까 그거 외우라 했다.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t야. d가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a1 마이너스 t거든? 그러면 이걸 쓰려면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지. 일단 첫 번째 항 볼 때 이렇게 구하면 돼. 머릿속에 떠올려. 수열은 수를 갖다 나열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8이지.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 마이너스 2 하면 두 번째가 되지.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하면 얼마가 돼? 8이지. 근데 얘를 갖다 다시 거꾸로 돌릴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추가하잖아. 거꾸로 돌리면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뭐 얼마 하면 돼? 플러스 4 하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 얼마? 이렇게 구하자고. 수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식에 집착해갖고 거기에 때려 맞춰서 풀려고 하지 마. 여기 수열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지수로그랑 접근 방식이 달라. 지수로그랑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알려줬던 개념들, 공식들 있지. 무조건 거기에 입각해서 풀면 돼. 근데 여기는 무조건 공식에 입각해갖고 풀려고 하지 말라고. 사고를 갖다 되게 유연하게 해야 돼. 너네들이 이제 지수로그랑 삼각함수 배웠잖아. 수열까지 한 바퀴 다 돌리고 나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수열이 제일 쉽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처음 배울 때는 삼각함수 쪽이거든? 왜냐면 삼각함수 쪽이 자잘한 개념들이 되게 많지. 자잘자잘한 개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 개념적으로 배울 때는 삼각함수를 더 어렵게 느끼는데 실제로 다 배워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수열이 제일 어렵다. 수열이 제일 어려워. 실제로 모든 사람 필러 문제들도 수원에서 나오는 게 다 수열에서 나와. 왜 그러냐면 수열은 개념이 별로 없거든? 개념이 별로 없는데 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수열을 너네들한테 배우게 하는 목적이 뭐가 있어? 추론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배우게 해야 되잖아. 그럼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너네들의 추론 능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그 추론 능력이라는 건 타고난 새끼들도 있거든? 그래서 대놓고 말할게. 수열 같은 경우는 머리 좋은 새끼들은 잘 풀어. 졸라 잘 풀어.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머리빨 좀 받아. 여기는 받는다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쫄 필요 없는 게 머리로만 푸는 문제만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교육부에서 교과과정 편제할 때 이거를 배우게 하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열심히 하면 극복 가능해. 아시겠습니까? 봐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는 너무 정제된 사고를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식이랑 개념이 너무 가둬서 거기에 입각해서만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첫 번째 항 구할 때 있잖아. 보통 애들이 수열 내가 공식이랑 일반항식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 항 구할 때 첫 번째 항 이렇게 구한다고. 일반항식에다가 때려 맞춰갖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공식이나 개념에다가 입각해서 풀려고 하지 말라고. 사고를 선생님 굉장히 푼 것처럼 난 이 공식에 지금 입각해서 안 풀었지. 일반항 공식에 입각해서 안 풀었잖아. 유연하게 풀었잖아. 이렇게 풀라고 애들도.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평상시에. 자, 할게. AN-T지. 그러면 1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반항 나왔네. 그럼 얘들아, 일반항식이 이렇게 나오면 요놈을 함수관점을 봤을 때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y절편 얼마? 14.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차 함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치? 자, 2번 볼게. 그래서 니네들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 해봤지? 학교에서. 해봤지? IQ 테스트 할 때 IQ 테스트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이거야. 수열이야. 숫자들 쭉 주고 빈칸 주고 이 빈칸 어떤 숫자가 들어갑니까? 라고 문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IQ 테스트에서. 자, 여기가 AN이 등차 수열.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지냐면 5번장이 얼마래? 9 이렇게 나와있지. 그 다음에 7번장이 얼마래? 17이래. 아이고 15래. 그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일반항 AN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일반항 구하려면 DM 플러스 AN 마이너스 D다. 그러니까 공차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알아야 되지. 공차는 얘들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이것도 일반항식에다 때려 맞춰갖고 7번째는 첫 번째 플러스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과정이 길어. 5번째는 쪼개갖고 첫 번째는 구해야 되고 공차 구해야 되고 7번째는 막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고해. 5번째 있지? 6번째랑 7번째이지. 그럼 7번째이랑 5번째 기준에서 보자고. 첫 번째 갖고 오지 말고 5번째랑 7번째 관점에서 보면 5번째에서 7번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차를 몇 번 나오면 돼? 2번 나오면 되지. 그러면 바로 그냥 7번째는 5번째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나오면 2번 데이터가 보면 되지.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자고. 그럼 2D는 얼마야? 6. 그럼 D는 얼마? 3 이렇게 나왔지? 자, 이제 첫 번째 보자. 5번째 기준으로. 5번째야? 4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지. 그럼 공차를 몇 번 백 해야 돼? 몇 번 거꾸로 돌려야 돼?
그래 4번 거꾸로 누르면 되잖아. 그럼 봐봐. 아까는 여기가 더했지. 더한 게 아니라 빼기 4 곱하기 3번 되겠지. 거꾸로 눌렀으니까 그럼 얼마? 첫 번째야. 이거 마이너스 10이지. 첫 번째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자, 그럼 일반 형식 쓰자. Dn A-D 하면 되겠지. A-D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549번. 자, 공차가 얼마야,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제3항이랑 제9항이 어떻게 얘들아? 같다고 되어 있지. 그럼 볼게. 절대값이 같아, 절대값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이 3이야. 그럼 아홉 번째 항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면 아홉 번째 항은 7이라는 얘기야. 그럼 볼게. 세 번째 항이 됐어. 아홉 번째 항이랑 절대값이 같으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관계식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항이나 아홉 번째 항 둘 중에 하나는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봐. 이 아홉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으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세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넣으면 돼? 6번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됐어?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라. 그럼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4이 되겠지? 그리고 가로 풀면 마이너스 A3에 플러스 24이 될 거고 넘겼더니 A3 두 배 한 거는 24지. 세 번째가 얼마야? 1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수열 일반항 구하자. 그럼 일반항 구하자. Dn A1-D다. 그럼 첫 번째 항 말고 세 번째 항 기준으로 백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4잖아. 거꾸로 가면 4지. 2번 하는 거니까 여기다 8만 더하면 되지. 첫 번째 항이 얼마? 20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오케이. 자, 이거 7페이지. 자, 등차 수열 17, 23, 29. 이 녀석들에 대해서 70일이 몇 번째 항인지 보라고 했지. 70일. 70일. 그럼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n 번째 항 이렇게 놓게. 그럼 얘는 일반항식 쓰자고. 일반항식 쓰면 얘는 n에 관한 식 나오겠지. 그 n에 관한 식이 70이다 해갖고 이거 방정식 풀어버리면 n값 나오겠지. 항의 넘버 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 n에 관한 식은 1차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 일반항식만 세우면 n을 구하는 건 금방 구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일반항 구하면 끝나는 문제. 그럼 일반항 구하게. 공차가 얼마야? 6이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a 마이너스 d지. 첫 번째 항이 17이잖아. 얼마? 11. 그래서 이거 풀어버리자 뭐. 11 넘기게. 그럼 얼마냐면 6n이 60 이렇게 되겠지. 몇 번째야? 10번째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이번에 맞춰가면 되나? 네 번째 항이 얼마나 가져있냐면 3이래. 그리고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이랑 합친 게 얼마나 되냐면 4에. 됐어?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 숟가락이 뭘 구하냐면 12번째 항 구하네. 아, 얘들아, 그거 구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냥 한 개만 더.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때 자, 이거 수야. A, B, C 이 세 수로 갖다 내가 쭈루를 나열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수열이야. 근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할게. 등차 수열이면 여기다가 D를 더한 거랑 여기다가 D를 더한 게 각각의 BC가 되겠지. 다시 해봐. 등차 수열은 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즉 공차가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일정한 수열. 그러면 B-A나 C-B가 어떻게 써? 얘들아 같겠지. 그럼 이거 B로 정해볼게. 넘겼더니 2B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운데 항, 얘가 가운데 항이잖아. 가운데 항은 2분의 뭐라고 해? A 플러스 C 부술 수 있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항의 값은 양 끝에 있는 값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이거 개념 이름이 왜 등차 중항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중간에 있는 항이지. 그래서 중항 이렇게 나오라고. 그럼 중간에 있는 항은 양 끝에 있는 항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들아 봐봐. 등차 중앙은 수열이 항이 3개만 있으면 다 구할 수 있거든? 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묶어도 돼. 이렇게 갖고 와도 등차 중앙은 성립해. 왜냐면 이 노란색 수열 입장에서 보면 공차가 얼마짜리야? 플러스 2짜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도 등차 중앙이지. 자, 또는 이것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을 때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연속한 세 항을 안 갖고 와도 된다고. 애들 등차 중앙 맨 처음 배우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속하는 세 항을 갖고 와야 된다고 착각해. 필요 없어. 이렇게 갖고 와도 등차 중앙은 성립해. 왜냐면 봐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요 3, 9, 15도 이 세 수만 갖고 왔을 때 등차 수열 이루 안 이루? 등차 수열 이루잖아. 차이가 얼만데? 여기지. 차이가 얼만데? 여기지. 그러니까 이 세 수만 놓고 봤을 때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고. 그럼 9가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이라고. 됐어? 그럼 들어갈게 얘들아. 네 번째가 얼마나? 3이지. 두 번째는 일곱 번째 합친 게 얼마나? 4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봐봐.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은 몇 칸 차이나? 5칸 차이지. 그럼 가운데 오는 항이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첫 시간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되겠지. 아 미안해, 내가 여섯 번째인 줄 알았네. 이거 일곱 번째 맞아? 일곱 번째 맞구나. 아니야 얘들아, 그냥 생각 잘못했다. 내가 등차 중앙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6으로 착각했어. 자 그럼 할게 얘들아. 네 번째 항이 3이지. 이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이 4래. 그 상태에서 뭘 구하래? 12번째 항 구하래.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식 얘를 갖다가 좀 변형을 할 거야. 지금 이 자체로 문제 못 풀잖아. 네 번째 항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알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 내가 정의를 세우게 될 거거든. 자 보자. 두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기준으로 두 칸 빽한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지. 공차를 뒤로 두 번 빽 돌렸으니까 마이너스 2변 되잖아. 자 얘는 네 번째 항 기준으로 앞으로 세 번 갔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A사가 얼마야? 3이지. 그럼 두 개 더해버리면 6이고
얘랑 얘가 더하면 플러스 D 이게 얼마냐면 4니 그럼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얘랑 이 이용해서 바로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것도 구할 때 일반항 쓰지 말고 일반항 쓰려면 또 첫 번째 항 구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 번째 항 기준으로 바로 8칸 이동해. 얘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스타트 더하기 여기다가 8칸 더해보면 되지. 8 더하기 마이너스 2 그거 얼마? 이렇게 바로 처리해보자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53번. 등차수를 A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이 얼마나 나와있냐면 4, 그래? 근데 지금 비례식이 나와있지. 두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 항의 B가 1대 3이래. 그러면 이거 비례식 내항의 합은 외항의 합이랑 같다. 아, 미안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그거 쓰면 아홉 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얘들아?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거도 얘를 이용해서 얘를 바꾸자고. 그냥 우리가 세 번째 항에 대한 값밖에 모르잖아. 그럼 얘를 이용해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봐봐.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기준으로 한 칸 뒤로 백 돌리면 되지. 근데 공차는 모르니까 그냥 공차 D 쓰고 얘는 시우가다 X 쓰자고. 9 빼기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세 번째 항 기준으로 6칸 더 간 거지. 그럼 얘는 9 더하기 6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공차 바로 나오지. 자, 다 해줄게요. 얘는 9 플러스 6D고 얘는 27 마이너스 3D 되겠지? 그럼 이거 이항식에서 9D 18이지. 그래서 공차 얼마야? 공차 세 번째 항 9. 근데 그 5가 몇 번째 항 거래? 20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 기준으로 몇 칸 더 가면 돼? 17번 더 가면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잖아. 자, 넘어갈게. 이게 8페이지. 자, 554번 보면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공차가 쌓인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처음으로 뭐가 되는 항?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그 항의 넘버를 구하래.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지. 공차가 살아있으니까 두 번째가 마이너스 26, 세 번째가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쭈루루 나열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부터 양수인 항들이 나오거든. 그걸 구하라고. 그럼 이걸 갖다가 무식하게 푸는 애들은 다 일일이 나열을 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풀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거 구하는 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거지. 그럼 못 쓸 거야. 이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식을 세워서 일반항? 왜 일반항식을 세냐면 일반항은 주어진 수열들의 모든 항의 값들을 갖다가 다 나타내는 식이잖아. 공식 쓰면 이렇게 되겠지.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니까. 그럼 봐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2 대입하면 두 번째야.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모든 수열들의 항의 값들을 갖다가 일반화시킨 식이라고. 얘가 뭐가 되는? 양수가 되는 넘버를 찾으면 되잖아. n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 식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4n은 어떻게 돼?
34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 얘들아 이거 꼭 안 나눠 떨어져도 돼. 얘는 얼마냐면 8점 얼마냐면 되겠지.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양수인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9번째 항. 그래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2번 들어갈게. 자 등차수를 A에 대해서 6번째 항이 얼마나 나오냐면 6번째 항이 17이래. 그 다음에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25래. 근데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찾으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반 항식 세워갖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n값 바로 쓰면 된다고. 그럼 일반 항식을 세우려면 어쩔 수 없이 공차 알아야 되고 첫 번째 항 봐야 돼. 그럼 일단 공차부터 구할게. 20번째 항은 6번째 항 기준으로 몇 칸 더 앞으로 간 거야? 14칸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5면 17을 기준으로 14t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공차 얼마? 아, 4면 이제 첫 번째 항만 보면 된다. 첫 번째 항은 6번째 항 기준으로 5칸 뒤로 백 돌리면 되지. 그럼 얘는 17 기준으로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는 건 더하기 뒤로 가는 건 빼기니까. 그럼 이거 얼마야? 15지. 그 첫 번째 얼마? 32 이렇게 된다고. 자 재료 세팅은 끝났으니까 이제 일반 항식 세울게. 일반 항은 dn이야 dn. 그럼 마이너스 3n a1 마이너스 t다. 그럼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일반 항식이 의미하는 게 모든 항들의 값들 갖다가 다 표현한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나? 음수가 나오는 요 항의 넘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치? 넘기면 3n이 35보다 클 거고 이거는 딱 안 나눠 떨어질 수도 있다 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1점 얼마나 돼? 몇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나온다고. 자,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 2분의 3인 등차설 AN에 대해서 절대값 AN의 최소값을 구하래. 오케이? 일단은 AN 일반항부터 구하자. 일반항이 어떻게 된 거고 식이 부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AN은 DN이야. A1-D지. 이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9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얘가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3이지.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13이지. 두 번째 항 볼게.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유리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여기다 2분의 3 더하면 되겠네. 얼마냐? 이렇게 되지. 이게 두 번째 항이지. 근데 여기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3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양수 입장에서 봤을 때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가지. 그럼 작아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놈 구하라고.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이렇게 접근을 할 거야. 1번 형식 세웠지. 얘가 0이 나오는 항의 분모를 볼 거야.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될 테니까. 얘를 갖다가 0으로 만들어주면 일단 항의 넘버부터 구하자. 그럼 구해볼게. 그럼 얘는 2분의 3n이 2분의 29 이렇게 될 거고, n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9.8 얼마일 때 얘가 0이 돼. 그러면 10번째 항이 가장 작겠냐? 9번째 항이 가장 작겠냐? 자, 봐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분의 2장이 두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도 무수가 나올 거야.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쭈루루 나를 하나 보면 몇 번째 항? 9.8 몇 번째 항에서 굳이 세자면 9.8번째 항이라는 항은 없지. 근데 9.8 땡땡땡 이 번째 항에서 0이 된대 이 값이. 그러면 9번째 항까지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랬다가 10번째 항부터 다시 뭐가 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공차가 플러스니까 점점 커져가니까. 그럼 봐봐. 지금 이 항들 갖다 쭈르르 나열했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0이 된다는 거 아니야. 9.8이니까. 그럼 봐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여기도 양수시키고 얘도 양수를 다 만든 거야. 그럼 얘도 양수를 다시 만들어. 그럼 양수를 만들었을 때 이 숫자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냐고. 얘야. 9야 10이야. 이 간격을 잘 봐봐. 여기서 얼마로 나온 거야? 2분의 3을 더했더니 1되지. 근데 9.8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야? 0이지. 9번째일 때 함수값이 이거야. 10번째일 때 함수값이 이거야. 0이라는 함수값이 어디 더 치우쳐져 있어 지금? 10번째 더 치우쳐져 있지. 그럼 누가 더 적겠냐고. 이거 더 적겠지. 아니면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 1차 함수라 했지. 그림 그려. 그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써볼게. 첫 번째 하는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3이지. 그럼 저기 이거 시킬 거야.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열은 함수가 맞긴 맞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릴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다뤘던 상관함수랑 지수함수랑 그럼 2차 함수, 1차 함수랑 다른 게 뭐냐면 2차 함수, 1차 함수, 상관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면 다 선으로 그려지지. 왜? 주어진 정의역이 실수니까. 그 x값들이 1이랑 2 사이에도 숫자들이 겁나게 많잖아. 그 겁나게 많은 숫자들마다 다음 수값들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나올 거라고. 이 수열을 봐봐.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역이 있는 함수지. 그럼 1이랑 x값이 1이랑 2 사이에 x값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럼 함수값을 찍을 때 점으로 찍히겠어? 선으로 찍히겠어? 점으로 찍힌다. 그거 조심하라고. 수열은 다 그래. 점으로 찍혀. 그래프가 선으로 안 찍혀. 그럼 보자. 1일 때 여기지. 그럼 2일 때도 막 찍힐 거 아니야. 3일 때도 찍힐 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9일 때 또 찍히겠지? 10일 때부터 양수 찍히겠지. 10일 때는 뭐야? 10일 때 얼마냐면 내가 보여줄게. 그냥 계산을 해서 15 마이너스 2분의 29니까 2분의 1이지. 11대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11대 2분의 1. 그럼 얘들아 이걸 갖다 그래프로 직선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려버리면 함수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9.8일 때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다시 수열을 갖다가 함수 그래프로 만들면 점으로 찍히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1차 함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선으로 다 연결해봐. 선으로 연결하면
9.8 지점에서 여기를 지나가도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9번째일 때는 봐봐. 얘가 2분의 1이지. 9번째일 때 구해보자고. 9일 때 구해봐. 그럼 얼마냐면 2분의 27 빼기 2분의 29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얼마? 1이지. 여기 지키지. 그럼 여기다 절대값이야. 그럼 얘는 1을 지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크냐고. 얘가 더 크잖아. 얘가 제일 작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썼을 때는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확인시켜준 거라고. 됐습니까? 됐지? 그럼 열 번째 항이 그냥 자항값이 될 거 아니야. 됐어? 자, 넘어갈게. 209페이지. 자, 58번. 얘들아, 1이랑 100 사이 몇 개수를 적어도 돼? (1이랑 100 사이에 몇 개의 수를 갖다 더 집어넣어도 돼? 10개의 수를 더 집어넣어서 총 몇 개의 수야? 12개의 수지. 12개의 수를 쭈르 나열했을 때 이 수열은 무슨 수열? 중차수열. 그러면 봐봐. 항에 몇 번 쓴다? 첫 번째 항이지. 몇 번째 항이겠어? 12번째야. 그럼 얘는 100이 아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1 플러스 11t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니? 그럼 공차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어렵지 않아. 넘겼더니 99. t 얼마? 9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561번. 얘들아, 561번 너네들이 한번 해볼래? 그럼 시간을 조정해서. 책에다 풀지 말고, 이거 공간을 만들잖아. 주영아, 외국장 있어? K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풀어. 얘들아, 이거 주어진 항 몇 개야? 그거 세면 끝나. 총 몇 개야? 자,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1이잖아 13이잖아 37 이제 몇 개야? 3개지. 여기까지 하면 10개지. 몇 개야? K개. 총 몇 개야? 아니, 다 더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10개지. 이거까지 더해보라고 몇 개야? 10 플러스 K. 그렇지. 10 플러스 K이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야. 얘는 K 플러스 10번째 아니겠지? 그럼 봐봐. 37은 내가 그럼 정해져 있을지. 37은 1 플러스 공차 몰라 아직. 공차 모르니까 DN이라고 볼게. DN이라고 하고 A 마이너스 잠깐만 뭐래? 37은 뒤에다가 여기다 항이 넘어쓰잖아. A니까 항이 넘어가 뭐야? K 플러스 10이지.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D 쓴 게 있어. 그럼 얘들아 K랑 D랑 문자 두 개지. 식 몇 개 세야 돼? 식 하나 더. 그치? 식 총 두 개 세면 되잖아. 그래서 봐봐. 뭐야. 나 등차수를 이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번째 항이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항이지. 두 개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9번째 항이잖아. 그럼 14는 DN이니까 9D지? 9번째 항이니까 A-D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D를 이렇게 구하자고. 그럼 얘는 얼마냐면 8D는 10이지. 그럼 D 얼마? 2분의 3이지. 그럼 K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자, 양변에다 2 곱할게. 그러면 이 얼마니? 73가? 자, 얘는 3에다가 K 플러스 7이고 여기다가도 2 곱해줘야 돼. 2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넘겼더니 73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계산이 잘못한 것 같은데. 75 75 3으로 나누면 3이 6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K 얼마? 15.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15번째 항 하면 안 되고 K 플러스 10번째 항이잖아. 몇 번째 항? 근데 이제 문제 수거랑 K 구하랬으니까 15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자, 210페이지 들어갈게. 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6 이렇게 나와있지 얘들아. 이거는 얘들아 개념으로 익혀놔.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주어졌어. 그럼 저 세수에 대한 식을 너희들이 세워야 되거든. 그럼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걸 많이 써.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봐봐, 식을 갖다 이렇게도 세울 수 있거든.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을 갖다 내가 A-T 적어놨어. 두 번째를 A, 세 번째를 A 플러스 D가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것도 등차 수열 맞지? 공차가 D. 그럼 이렇게 놓을 때랑 이렇게 놓을 때랑 차이점을 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두 개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하나로 바뀌어. 왜 하나로 바뀌냐면 보통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사항이 세수로 갖다 더하라고 나오거든. 그럼 더하면 D가 날아가면서 한 문자로 정리가 되지. 근데 얘는 더해도 문자 두 개가 그대로 살지. 그럼 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얘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냐? 얘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냐? 아래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외우더라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세 수를 갖다가 식을 쓸 때, 식을 작성할 때 상계를 A-T, 나머지 상계를 A, 나머지 상계를 A 플러스 D 이렇게 써.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때는 네 개를 갖다가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 공차가 얼마야? 2D잖아. 공차가 일정하기만 하면 돼. 공차가 반드시 D일 필요는 없어. 공차가 일정하기만 하면 등차수열 정의에 의해서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그럼 이렇게 놓으면 다 더하면 문자 A 하나만 남잖아. 5개도 남아. 5개는 확률적으로 되게 희박하긴 한데 1%는 아니니까 내가 한 5년 전에 봤어. 근데 보통 여기 안에서 다 걸려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되면 5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세팅하면 되냐면 이렇게 세팅하면 5개 다 다음 문자 하나로 정리되지. 그러니까 이건 외우느라고 그 방식을. 됐어? 문제 쓸 때 편하라고. 그럼 봐봐, 여기 562번 같은 경우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돼 있지? 세수가 어떻게 돼 있어? 더라고 돼 있지? 그래서 세수를 갖다가 이렇게 놓자고. 그럼 3개 더해버리면 얼마나 나오냐면 3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얼마인데? 6이라고 하지. 그럼 A값 구했지. 얼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어진 사항이 이 항들의 제곱의 합이래. 제곱의 합. 그럼 제곱해서 넣어야 돼. 각각을 다. 그러면
D제곱 4 플러스 4D 플러스 D제곱 이게 얼마? 4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8이지. 넘겼더니 32. 그럼 2D제곱이 32. D제곱 얼마?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D는 뿔마 4 나오거든? 근데 4로 계산할 때 마이너스 4로 계산은 상관없어. 만약에 4일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2 시작하겠지. 2?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 4인 등차수열. 근데 만약에 공차를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하잖아. 그럼 이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6,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거꾸로 나야 될 거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세수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결과값은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D를 갖다가 4로 해서 계산을 하든 마이너스 4로 해서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고. 이 문제는. 됐지? 그리고 65번.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 등 증명면체가 있다 얘들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수열의 항이 몇 개 주어졌어? 3개. 대식 작성하면 돼. 가로 길이 A-D, 세로 길이 A, 높이를 A 플러스 D 쓰면 되잖아. 왜냐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돼 있으니까.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래. 그럼 직육면체 내가 그려볼게요. 그리면 이렇게 되지. 그럼 가로 길이 여기가 얼마나 되냐? A 마이너스 D. 세로 길이가 여기가 A, 높이가 A 플러스 D라는 거지.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모서리 몇 개야? 12개. 그러면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4개야. 그래서 4배의 A 마이너스 D 4배의 A 이렇게 하는 게 얼마고? 48. 그러면 이거 있잖아. 4로 나눠주면 12지. 그럼 3개 다 더해버리면 그냥 A잖아. 3A잖아. 그게 얼마인데? 12지. 그럼 A가 얼마? 4 이렇게 구해잖아. 그럼 얘가 얼마? 4. 이거 얼마? 4. 이거 얼마? 4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준 상황이 건널비가 얼마라고? 94. 건널비는 여기 있는 거, 넓이들 다 구하면 되겠지. 일단 위에 있는 거, 밑면이랑 2개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이고. 4. 일단 이 노란색 같은 거 먼저. 얘는 4 곱하기 4 마이너스 T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얘 8로 바꿔. 건널비가 있으니까 다 더해야 돼. 더하기. 이번에 0면 초록색깔. 이것도 2개 있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4 플러스 T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얘도 8에다가 4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안 더한 게 뭐야? 요 앞에 뒤에지. 요 앞에랑 뒤에. 그 앞에는 얘랑 더한 거지. 그럼 16 마이너스 D제곱이지. 합차 공식 쓰면. 합차 공식은 16 마이너스 D제곱 그게 몇 개? 2개. 그럼 32 마이너스 2D제곱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94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D값 나오겠지. 부피는 D값 나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넘어갈게. 211페이지. 자, 등차 조항이다. 566번 봐봐. 자, 1번. 세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3.
세수가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얘들아? 등차 수열 이룬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럼 등차 조항 써. 등차 조항 쓰라고. 등차 조항은 얘들아 이거야. 요거의 평균이 이거. 다시 뭐라고? 이거의 평균이 이거. 그럼 식수를 이루겠지. x 플러스 1 2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이거 계산해. 분명 계산하면 2x 플러스 1이지.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 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건데, 잠깐 문제에서 구하는 거니. 모든 x 값들의 합 2네. 이거 없잖아. 자, 2번 볼게요. 2번도 A, B 아이고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2 4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뭘 이루는데? 등차 수열. 근데 등차 조항을 쓰려면 3개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이렇게 묶거나 두 가지 버전밖에 없네. 일단 초록색 먼저 풀게. 왜냐면 이거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등차 조항 쓰면 요놈의 평균이 이거지. 이거지. 공식 쓰면 그거 얼마? 마이너스 9 분의 마이너스 9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등차 조항 쓰라고. 그럼 요놈의 평균이 얘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얼마? 2분의 A 마이너스 2를 되겠지. 그럼 이거 풀면 이거 나오겠네. 끝. 569번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게. 자, 다항식 fx를 1차식 x-x-x-3 나눴을 때 나머지 종이야. 그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다 까먹었지. 1 대입하면 되잖아. F1이 x-1로 나눠서 나머지 x-2로 나눠서 나머지는 F2 부등수학 상해서 한 거. x-4로 나눠서 나머지는 F4 그래 이렇게 봐봐. F1 F2 F4 결국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 등차 조항 쓰자고. 그러면 요놈의 평균이 이거지. 그러면 2분의 F1 더하기 F4가 얼마라고? F2라고. 대입해서 하면 되겠네. F1은 1 대입하면 A 더하기 4가 되고, F4는 그거 4 대입하면 16에다가 19 더하기 4A 나누기가 F2잖아. 거기다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4, 7 더하기 2A 되겠지. 이거 풀어. 웨이급 나오겠네. 됐지?